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또다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한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에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신의 살점을 도려낸 뒤에 부피를 줄여서 장롱에 보관한 겁니다. 수원의 오원춘 사건과 닮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 범인은 19, 피해자는 17살이었고요. 범인은 범행 저지른 뒤에 자신의 SNS에다가 나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쓰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잔혹범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회가 되었을까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예. 여기다가 이제 19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우리들 놀라게 하는 그런 그 사건이고요. 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많은 경고와 경종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살인 자체도 충격입니다만 더 충격적인 건 목졸라 살해한 뒤에 무려 16시간 동안 모텔방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 칼로 이 시신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왜 그랬다 그러나요? 글쎄 우선 본인 얘기대로 성폭력 혐의를 신고할까봐 처벌이 들을까 잡힐까봐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어딘가 치워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동차도 없고 다른 수단이 없어서 예. 시체를 숨기기 위해 은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혀 거짓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대개 이제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한 행위들을 하는 이유는 본인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인터넷 등과 같은 이런 매체에 많이 탐닉해 있고 몰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가끔은 혼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적인 장면에 많이 몰입되어 있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가상 세계에서의 본인이 현실 세계의 본인과 착각해서 이런 행위를 쉽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이해도 해보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살해까지는 했더라도 시신 훼손이란 건 이건 엄청난 다른 차원의 더 그렇죠. 흉악한 건데 네네. 이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부피 줄여야지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란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신모군의 경찰 진술을 쭉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하나 나오더군요. 평소에도 시신 훼손하는 공포 영화를 좋아했고 네네. 인터넷 통해서 시신 훼손 방법을 찾아본 적 있다. 네. 해부학 관련된 내용도 나는 자주 검색했다. 네.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게 몇 가지 의미를 주는데요. 예. 청소년들이 아직까지는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이성적 사고력이 부족한 친구들이고 한 군데 매몰되게 되면 예. 쭉 빠지게 돼서 다른 것들이 보이거나 생각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폭력이 지나치게 많이 몰입되게 되면 폭력에 대한 어떤 그 허용 범위라 그럴까요? 폭력을 수용하는 것들이 더 수준이 낮아져서 예. 폭력을 폭력이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그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무디해질 수가 있어요. 무감각. 그래서 더 쉽게 잔인한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현실인지 가상세계인지에 대한 혼란 속에서 예.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이런 비디오라든가 이런 영상 장면들이 많이 여기저기 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용되어 있고 또는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그래서 자기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돼서 죄의식을 좀 적게 느끼기도 하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일각에서는 살점 도려낸 그 시신 훼손한 부분이 수원 오원춘 사건과 닮았다. 근데 네. 오원춘은 그때 사이코패스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런 범인, 이 10대 학생도 사이코패스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사이코패스다 아니다라고 쉽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잔인할 수 있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이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원춘도 이번 신모군 사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인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아니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신모군의 경우는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사이코패스는 대개 보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잔인한 범죄를 돌변하는 그런
그 반사회적 인성의 장애라고 합니다. 잘 정상적으로 살다가 사회 속에 살다가 그렇죠. 돌변하는 게 사이코패스다. 이게 반사회적 인성 문제가 아하. 생겨서 이렇게 이제 잔인해질 수 있는데 예. 신모군의 경우는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소시오패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시오패스는 글자 그대로 반사회적 사회성 장애겠죠, 그죠? 소셜패스, 소시오라고요. 소시오패스라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사이코로지컬 패스 심리학적 정신 질환이라면 소시오패스 사회학적인 사회적 정신 장애나 질환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반사회적 사회성 장애를 가진 아이 아닐까. 혼자 외톨이에 떨어 살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고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더더욱 자신은 더더욱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동영상에 몰입하게 되고 세부학이라는 것도 보게 되고 폭력적인 것도 보게 되고 자신을 거기에 대비시켜서 그런 살인범과 자신을 서로 동일시 일체화하게 되고 그런 것들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런 본인이 진술에서도 그런 면을 약간 비쳤죠. 해부학들을 보면서 언젠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든가 예. 소각 내면서도 그런 생각이 떠올랐다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아마 뭐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은 소시오패스들 사이코패스라고 보면 더 좋지 않을까. 결정적 차이는 그러니까 평소에 사회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학생 그러니까 학교 자퇴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주 혼자 외톨이처럼 살았던. 네. 그렇군요. 또 하나 좀 특징적이고도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해서 시신을 훼손한 후에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SNS,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네네. 그래서 뭐라고 썼는고 하니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버렸다. 오늘 난 죄책감이란 감정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 오늘 피냄새에 묻혀 잠들어야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본 당신 용기 높게 삽니다. 고맙네요.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저는 듣고선 좀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정말 공포영화 한 장면처럼. 저는 오히려 반대의 감정을 좀 느껴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한편으로는 예.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정당화나 합리화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내모놨다라는 그런 후회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죄의식도 없는 잔인성을 내보이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도 참 피해자고 나도 억울하다. 우리 사회가 나를 이렇게 내몰았다라는 그런 하고 싶으면 외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나이에. 세상에 대해서 뭔가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됐고 장래 앞은 캄캄하고 보이지는 않고 그러다 이런 사건에 이제 휘말리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랬을까, 난 어떻게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데 대한 어떤 회한도 있고 세상에 대한 어떤 외침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소시오패스의 어떤 그런 거군요. 소시오패스 특징? 예. 정말 사이코패스 잔인성 때문에 그랬다면 오원춘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게 또 차이군요. 자신의 행위를 뭐하라고 이렇게 만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고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와 오원춘 사건과 같은 사이코패스, 전형적 사이코패스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 사이코패스들은 엽기적인 연쇄 살인이나 연속 살인과 같이 다중을 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초범이고 아무런 다른 전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대부분 사이코패스가 성인 범죄자인데 이 친구는 19밖에 되지 않은 미성년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오원춘과 같은 어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는 좀 차이를 두고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용인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오늘 지금 그 사건의 이면을 좀 파헤쳐봤는데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보험금 타기 위해서 옛 애인 살해하고 지문을 도려낸 사건도 있었고 40대 공무원이 부인 살해한 뒤에 토막을 내서 유기한 사건도 있었고 왜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거죠, 교수님? 첫째는 우리 사회가 너무 그 경쟁 위주로 내몰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만인에 대한 전쟁을 겪고 있어서 그런 잔인성이 더 쉽게 싹틀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어떤 풍토가 있고요. 점점 사이코가 돼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세상에 내모는. 그렇게 내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앞으로 진로라든가 장래에 대해서 무한의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필요한 부모나 학교의 사랑과 애정과 보호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몰려도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 튕겨져 나가는 삐뚤어진 사람도. 그러니까 가정이 올바른 가정과 부모가 있고 학교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도 못하다고 동네 주민인가 할머니가 인터뷰한 걸 보시더라도 부모 탓이지요라고 얘기하는 것들 한번 보시면 상당히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청소년들이 이제 내몰리게 되고요. 예. 어린 시절부터. 또 성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직장에서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우리 사회가 언론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지나치게 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폭력을 쉽게 받아들여요. 폭력이 아니라고 느끼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부분. 맞아도 폭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때려도 그 정도야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관념들이 누적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매운 것을 찾죠. 맞아요. 이런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로 충족했던 것 다음엔 2개, 그 다음에 4개가 해야 되는 강도가 것처럼 세지는. 인간의 행위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교수님. 점점 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이런 범죄 행위까지도 쉽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국대학교 이윤호 교수였습니다.